자, 지난주, 이번 주 제일 화제도 이거예요. 이것도 역시 김수민 평론가가 얼토당토하는 예측을 지난주에 했습니다. 윤석열 지지율 40%는 깨지지 않을 거다. 지난주 화요일 날 얘기했는데. 자, 지금 긍정평가가 리얼미터 조사에서 37이 나와서 40이 깨져서 굉장히 충격이었는데 KSOI에서 34.5가 나오면서 이거 그거 전에 예측한 건가요? 그 얘기하고 나서 후에 바로 잠깐 바로 한 윤석열 거죠. 대통령이 뭔 얘기했더라 지난 그러니까 되게 안 좋은 얘기했잖아요. 지지율 떨어진다는 얘기했었죠. 문정부 때, 전 정부 때는 그 전에 예측한 건가요? 네, 그렇죠. 지난주에 한 거예요. 그러니까 지난주에 요거 나오기 이틀 전에. 그 발언 전에 했다면 좀 얘기는 다르다고 생각합니다. 네. 어쨌든 지지율 30 오차 범위라는 것도 있잖아요. 오차 범위도 어쩌면 너무 있는데. 넓은 거 아니야? 35차 범위로 따지면 34.5는 20%대로 내려간 거예요. 아니 플러스 마이너스 3점 몇 %잖아요. 네, 어쨌든 요 자세한 내용은 중앙선거 여론조사 심의위원회 보시면 되는데 자 총평부터 해보죠. 왜 지지율이 이렇게 떨어지는 겁니까? 30% 초반까지 뭐 여러 분석들이 나오고 있는데 제가 어지간해서 40 밑으로 안 갈 거라고 한 거는 워낙 진영 논리들 때문에 그런 거라고 저는 보거든요. 근데 40 밑으로 갔으면 그냥 오롯이 대통령 잘못이에요. 진영도 이미 깨졌다. 예, 그리고 이제 보수층이 생각했을 때도 좀 부끄러운데 같은 편 아닌 것처럼 이제 행동을 하는 거죠. 보니까 이게 어떤 그 2점 척도 말고 4점 척도로 조사를 한 걸 보니까 매우 잘하고 있다도 상당히 떨어졌더라고요. 문재인 대통령 같은 경우는 매우 잘하고 있다가 있었죠. 본인의 지지율과 그 상관없이 20은 넘어섰어요. 근데 그것마저 허물어졌다라고 하는 건데 비슷한 상황이 사실 옛날에 있었습니다. 박근혜 전 대통령 때 2014년에서 2015년 넘어갈 때 박근혜 전 대통령 지지율이 30이 붕괴된 적이 있었거든요. 그때 무슨 일이 있었느냐? 정윤회 파동이 있었어요. 그러니까 보수층에서도 십상시. 그렇죠. 그러니까 정책적인 것 때문에 지지율이 내려간 게 아니에요. 정책적인 것 때문에 내려가는 거 예를 들면은 뭐 이명박 정부 때의 광우병 문제라든지 뭐 4대강 대운하 이런 것들 혹은 이제 노무현 정부 때 한미 FTA 뭐 이런 것들인데 이게 정책적인 거는 별로 선보인 것도 없어요, 사실은. 그리고 그건 그렇게 드라마틱하게 지지율을 깎거나 올리지 그렇죠. 않죠. 예. 오히려 지지층이 결집할 수도 있는 부분인데 그 보수층에서도 민감해하는 거는 뭐야 뭐 처음 보던 인간들이 설쳐 대통령 뽑아놨더니 갑자기 이상한 애들이 나와 이런 게 이제 정윤회 파동 때 터진 거고 요번에도 저는 김건희 씨 행보부터 시작해서 뭐 민간인이 비행기를 같이 타고 순방을 했다든가 이런 것들 그런 것들이 이제 크게 작용한 게 아닐까. 김민하 평론가 어떻게 보십니까? 그러니까 여론조사 보면은 인사를 잘못했다가 제일 크다면서요. 근데 인사 잘못했다라는 게 이제 이전 뭐 정권 같으면은 인사를 잘못했다는 거는 뭐냐면은 뭐 예를 들면은 결격 사유가 많은 뭐 장관 후보자를 지명했다든지 뭐 이런 건데 근데 지금 상황은 그런 게 아니고 대통령의 리더십에 대한 의문이에요. 그러니까 인사라고 하는 게 지금까지 보여준 윤석열 대통령이 보여준 인사는 뭐냐면 가까운 사람 위주다 첫 번째로. 그러니까 검찰 출신 자기가 겪어본 검사 출신들 위주다 첫 번째. 그 두 번째 검사가 아니더라도 뭔가 대통령 마음에 드는 사람들 위주로 쓰는데 그게 잘못됐을 경우에는 내가 뭘 잘못했냐라고 그러고 전 정부도 잘못 다 했다고 한다. 예? 라는 거. 그래서 세 번째로 그런 인사들이 김건희 여사라든가 또는 본인이 약한 고리와 이 가까운 인사일 경우에는 6천 정도 나오면 예. 아무 말도 못한다. 뭔가 말은 하는데 뭐 화를 낸다. 그런 게 건수도 건수인데 거기에 말을 들이미는 게 다 마이너스였던 거죠. 뭐 대통령 처음 해봐서 민주당 정부 때 민변으로 도배를 하지 않았습니까? 이런 것들이 안 그래도 불나고 있는데 부채질을 한다라고 볼 수 있겠죠. 6천 채용한 거에서 나는 정치적 동지라고 말하는 것도 진짜 짱입니다. 나 생각을 못했어요. 최계여서가 아니고 그분은 동지입니다. 저 그걸 보면은 이 대통령의 리더십이라는 게 지금 위험하다라는 생각을 안 할 수가 없는 게 예를 들면 대통령 측근 중에 누가 사고 쳤다고 생각해 보세요. 누가 뭐 돈 받고 다니면서 야 내가 대통령의 팔촌이야. 이게 김민아의 팔촌인 거랑 대통령의 팔촌인 거랑은 차이가 엄청나죠. 김민아의 팔촌은 저는 본 적도 없는데 말씀 안 하셔도 우리도 알아요. 그 차이를. 나도 별로 본 적 없습니다. 네, 대통령의 팔촌이라고 그래가지고 다 팔고 다니고 돈 받고 막 이렇게 돼가지고 뭐 호가호위 할 때 그 사건이 벌어졌을 때 정말 대통령이 정말 아주 엄정한 사람이다라고 하면은 그게 팔촌이든 뭐든 저 자식은 압수수색 해라. 난 그거 좋다. 압수수색 오랜만에 한번 해보자. 이렇게 내가 갈게. 내가 지금 간다. 그래 내가 지금 갈 테니까 수사관들 보내라. 이렇게 하는데 그럴까? 그러겠어요? 이런 분위기면은 아니죠. 그런 사람 아니다라고 할 것 같잖아요. 그럼 문제가 발생하는 건데 그런 리더십을 보여주는 겁니다 지금. 압수수색한데 나가 있는 건
전화할 수 있는 일입니다. 네. 자, 그러면 어쨌든 그 인사 문제, 그리고 그게 인사 문제가 결국엔 대통령의 리더십과 무능력 문제라는 어떤 이제 사람들의 인식, 그리고 이제 김건희 여사의 어떤 행보, 이런 것들이 겹쳐지면서 이제 뭐 그 지금 이제 빚어지고 있는데, 그러면 여기가 바닥이라고 보십니까? 아니면 더 내려갈 데 있다고 보십니까? 김수민 평론가부터. 오늘 저희가 방송하면서 먹고 있는 소개해드릴 상품 헬시어고에서 나온 산양류 단백질 100과 산양류 초유 프로틴입니다. 이 산양류는 알러지 반응을 일으키는 성분이 우유보다 적어서 뭐 속이 더부룩하고 이런 분도 걱정 없이 드실 수 있다고 합니다. 산양류 단백질 100 분말 한 통 500g에 38,000원, 초유 프로틴 분말 한 박스 20g 14포에 18,900원. 두 개 구매 시 압도적으로 저렴해지고요. 마켓 한 전 제품 배송비 무료니까요. 쇼핑도 하시고 한겨레 TV도 후원해 주시기 바랍니다. 여기가 바닥이라고 보십니까? 아니면 더 내려갈 데 있다고 보십니까? 김수민 평론가부터. 더 내려갈 때는 있다고 보거든요. 지난주에 40이 바닥이라고 했는데. 아니 이게 뚫려버린 이상은 뚫린 이상. 40이 뚫려버린 이상은 더 내려갈 여지는 코스피 있다. 2300 같은 건가요? 40이? 근데 그게 지금인지는 좀 저는 의문이 있고 민주당도 그 옆에서 좋다고 춤추면은 내려가다가도 맙니다. 국민의힘 지지층에서 뭐야 안 드네 좋으라고 내린 게 아닌데 하면서 버틸 수도 있기 때문에 일단은 이준석 대표 징계 여기까지는 반영이 추가적으로 된다고 봐야 되겠고 윤 대통령 쪽도 말은 일단은 조금 조심을 하긴 할 것 같아요. 근데 도어 스태핑 안 한다고 했다가 어제 뭐 코로나 때문에 안 한다고 했다가 오늘 아침에 이 정도 거리는 괜찮지 않을까? 또 해버리던데. 근데 오늘은 좀 그건 안 나왔어요. 뭐 문제 삼을 만한 거는 안 나온 것 같은데 오늘은 도어 스태핑을 어저께는 코로나 때문에 못 한다 그랬다가 오늘 갑자기 한 게 문제 아닌가요? 그거는 저는 결국에 오기 아닐까 또. 네, 도어 스태핑 그만둔다고 하니까 사람들이 에이 코로나 때문 아니잖아 이러니까 이제 윤석열 대통령이 안 되겠어 그냥 하자고 좋아 빠르게 가 이렇게 된 거죠. 근데 아니 리더십이 전반적으로 즉흥적이고 그러니까 이게 글쎄요라는 말을 도어 스태핑에서 52번 했어요. 그러니까 국민 뭐 대통령 이런 단어가 20-30번 정도 나왔는데 글쎄요가 52번 정도 나왔습니다. 근데 글쎄요라는 게 참 글쎄요 이렇게 한다기보다는 뭘 물어보잖아요. 예를 들면은 이거 뭐 앞으로 뭐 이렇게 저렇게 하는 겁니까? 그러면은 뭐 글쎄 뭐 이렇게 얘기해. 그쵸, 글쎄 뭐 지켜보시죠 뭐. 그 뭐 글쎄라는 것은 그 뭐 제가 모른다는 게 아니고 얘기를 해주기 싫다는 거니까. 그런 게 오늘도 뭔가 정돈되지 않은 모습을 보인 게 뭐냐면 기자가 물어봤습니다. 내일도 할 거냐 이렇게 물어봤어요. 그랬더니 이거야 뭐 하면 안 되나? 이러더니 즉흥적인 게 네. 방침은 안 하기로 한 거예요. 안 하기로 한 거면 대통령도 안 해야지. 근데 기자들이 거기서 기다리고 있었던 거잖아요. 기다리고 있으면서 야 뭐 물어보면은 뭐 하나로 대답해 주지 않겠어? 이 기대를 가지고 기다리고 있었던 거잖아요. 근데 안 하기로 했으면은 들어갔으면 됐죠. 죄송하고 안 하기로 했으니까 혹시 뭐 대변인한테 뭐 이러고 가든지. 근데 물어보니까 뭐 할까? 그 즉흥적으로 정확하게 뭐냐면 처음에 방앗간을 지나가기 어려운 나오면서 것입니다. 뭐라고 했냐면 코로나가 확진이 돼갖고 여러분들이 가급적 재택근무하고 뭐 이러고 있는데 여기 나와 계시니까 그냥 할까? 뭐 물어볼 거 있으면 물어보세요. 이렇게 된 거예요. 물어봤어요. 그리고 마지막에 전 이게 스타일이라고 보여지는데 뭐 이거 하면 안 되나? 이렇게 한 다음에 그러면 여기 포토라인 칩시다. 이러고 들어갔다. 이거 합의가 안 된 거예요. 대통령실에서. 제가 봤을 때는 이 메시지를 구사하는 것도 그렇고 참모들의 의견이 반영이 안 되고 있다라고 봐요. 듣지도 않는 거고 참모들 얘기나 이런 게 안 통하는 거고 그리고 이게 그게 그래서 문제인 거예요. 그래서 도어 스태핑이라는 거를 뭐 예를 들면 어떤 사람들은 좀 정제된 발언을 해야 되고 정제된 방식으로 해야지 왜 이렇게 아무렇게나 하냐라고 하는데 지금 윤석열 대통령은 정제된 그런 거는 없는 분이고 즉흥적인 게 본질이에요. 지금 이분은. 그래서 도어 스태핑이라는 거는 그 즉흥적일 수밖에 없는데 근데 저는 그것도 잘하면은 장점이 될 수도 있어요. 왜냐면 대통령 속마음을 그냥 뭐 가감없이 계속 보여주면은 어느 순간부터 우리가 좀 익숙해지는 것도 있어요. 그래서 이상한 발언을 해도 뭐 또 그랬나 봐 이렇게 하고 이제 그 중에서도 이제 알맹이만 건지는 것도 될 수가 있겠는데 근데 지금 흐름이 가장 안 좋은 거는 정책이라든가 무슨 뭐 이런 뭐 복잡한 얘기 물어보잖아요. 뭐 글쎄 지켜보시죠라고는 해도 그거에 대해서 화는 안 내거든요. 근데 인사 얘기나 김건희 여사 얘기를 하면은
이게 밑도 끝도 없는 얘기가 나오는 거예요. 민변 얘기가 나오고 전 정부 얘기가 나오고 뭐 동지 얘기가 나오고 다 인사 얘기였어. 사람 얘기였단 말이에요. 사람과의 관계, 내가 지켜야 되는 사람들. 이거는 나중에 큰일 납니다. 이건 대통령의 생각을 바꾸지 않으면은 이 정권은 이 아주 불행한 길로 가게 됩니다. 저 윤석열 대통령의 구수 성공 신화가 있잖아요. 저는 지금 그게 안 좋은 영향을 끼치고 있다고 보거든요. 그러니까 구술을 해서 사실 붙었다라고 했을 때 저는 그게 어마어마한 경험일 것이고 인생의 자양분이 되는 측면도 굉장히 클 거예요. 근데 문제는 뭐냐면 이제 나는 이런 식이었다. 처음에는 잘 안 됐는데 내 식대로 계속 하다 보면 되는 것이고 사람들이 뭐라고 할 때 굴하면 안 된다라고 생각을 했을 거예요. 근데 문제는 그렇게 해서 검찰총장 대선 후보로 계속 성공을 해왔단 말이죠. 그 대통령이 되고 나서도 이 그 도어 스태핑 중단해야 되는 거 아니냐, 잘 못하는 거 아니냐 했을 때 이렇게 계속 가다가 결국에는 잘하게 될 거다라고 스스로 생각하는 게 있지 않나. 근데 중요한 건 대통령은 시험을 쳐서 붙는 것도 아니고 누군가하고 경쟁해서 이기는 거 아니거든요. 대통령 지지율이라는 것도 상대가 있는 게임이 아니잖아요. 본인하고만 스스로하고만 대결을 하는 거기 때문에 그 점에서는 본인이 저는 인생을 새로 산다라고 생각을 해야 될 거라고 봅니다. 대통령이 됐으면 이전과는 달리 이전에 사람을 그렇게 챙기고 내 사람은 그렇게 소중하고 내 사람만큼은 지키고 이런 사람이었을지 몰라도 대통령이 됐으면 사람을 버려야 됩니다. 그 퇴임에서는 왕따가 될 각오를 하고 하는 것이 대통령이 현직에 있을 때 사람 챙기면 안 돼요. 너무 심합니다 지금. 그랬다가 내가 퇴임하고 내 자택에 와서 시위를 하면 어떡합니까? 겁납니다. 자택에 가서 시위를 하는 것은 다행이죠. 제가 갈 겁니다. 상자 10개 가지고 갈 겁니다. 자, 그 민생이나 물가를 좀 너무 안 챙긴다, 정책에 관심이 없다, 뭐 댓글 반응 보면 나란 일에 관심 없는 거 아니냐, 뭐 이런 반응들이 나오니까 어저께부터 이제 민생이나 물가를 직접 챙기겠다면서 기재부 장관을 불러서 독대를 하는데 기자들 안 들어오고 1대1, 뭐 1대1 형식은 1대1이죠. 압박 면접 형태로 진행을 했다. 근데 우리가 이제 압박 면접이라는 게 왜 보통 이제 질문하는 사람이 이슈나 내용을 장악하고 우위에 있어야 압박이 가능한 건데 사실 이제 그래서 일각에서는 압박이 가능한 것이냐 이런 평가까지 나오고 있는데 압박을 한 번 한 적이 있죠 전에. 그 교육부 장관한테 반도체 그 정원 대학교 정원 관련해서 뭐 교육부 장관이 규제 때문에 안 된다 그러니까 뭐라 그랬죠 그때? 아니 그걸 하도록 해야지 그걸 편결되고 있나? 어? 여기 한번 압박을 한 적이 있습니다. 네. 이런 식으로 하면은 교육부를 해체해야 되는 거 아니에요? 교육부 해체될 뻔했어요. 나는 그쵸. 교육부 차관이 집에 가서 울었을 거라고 봅니다. 교육부 해체 공약을 안철수가 냈는데 아니 근데 압박 면접 공동정부인가 진짜. 압박 면접이라는 게 예를 들면 한겨레에서 예를 들면 면접 볼 때 압박 면접을 했다. 그러면은 그게 미디어 오늘이나 이런 데 기사가 어떻게 나냐면은 오늘 면접 아닌가요? 모르겠습니다. 아까 뭐 들어올 때 보니까 오늘 뭐 시험 치는 것 같던데 한겨레. 기사가 면접에서도 갑질했다고 나와요. 갑질했다고. 왜냐면은 지금 말씀대로 압박 면접이라는 게 그 주제에 대해서 면접관이 완전히 이렇게 장악을 하고 있어가지고 그 주제에 대한 무슨 얘기를 하는 압박 면접이면은 그래도 이제 그게 뭐 압박 면접이 될 수 있는데 그게 아니고 얘를 최대한 당황시켜가지고 어떻게 대응하는지 순발력을 본다든지 뭐 그런 이유로 되도 않는 걸 막 물어보고 무례한 질문을 막 하고 너 왜 그렇게 살았냐고 한다든지 너 머리는 왜 그렇게 잘랐냐고 한다든지 뭐 그런 거를 묻는 게 결국은 갑질이 되고 압박 면접이 아니고 이거는 아주 폐륜 면접이 되고 그런 거잖아요. 그래서 윤석열 대통령도 추경호 이 부총리 겸 기재부 장관을 불러가지고 압박 면접을 했다고 했을 때는 지금 경제 상황이라든가 이런 거에 대해서 굉장히 많은 그런 데이터를 가지고 지식을 가지고 그걸 가지고 장관에게 장관이 가지고 있는 업무 계획에 대해서 그걸 가지고 이제 질문을 해 들어가는 그런 게 필요해야 할 텐데 충분히 준비가 됐을까 의문인 게 지난번에 우리가 뭐 했잖아요. 그 로켓을 썼잖아요. 우리가 뭡니까 그 이름이 누리호입니까? 네. 그것도 그 할 때 자꾸 그걸 이 대통령실에서 봤습니까? 그걸 중계를 보잖아요. 그 쏘는 거를. 이런 거 저런 거를 물어봤는데 그 핵심 포인트에 대해서 물어보는 게 아니고 너무 광범위하게 우주에 대한 질문을 많이 하셔가지고 굉장히 준비를 많이 했어야 되고 굉장히 피곤했다는 거 아니에요. 비슷하게 진행됐다라고 하면은 그런 업무 보고는 할 필요가 없다. 저는 그렇게 생각합니다. 그게 뭡니까? PD가 광고하랍니다. 광고만 하는 거예요, 이 프로그램은? 자, 관심이 필요한 환경 문제. 당신의 자리에서 볼 수 있도록 한겨레가 펼쳐 봅니다.
펼치면 보이는 세상. 한겨레 신문 돗자리. 한겨레가 전해왔던 환경 기사들을 채워 신문 돗자리를 만들었어요. 버려진 페트병 40개를 재활용했죠. 우리는 쓰레기가 많이 발생하는 장소에서 신문 돗자리를 나눠주었어요. 돗자리 위에서 환경에 대해 한 번 더 생각할 수 있게 만들었죠. 세상에 필요한 이야기가 더 알려지길 원한다면 지금 여기 한겨레의 벗이 되어주세요. 불편해도 알아야 할 진실. 그것을 알리는 것이 언론의 역할이기에 한겨레는 계속해서 진실을 펼치겠습니다. 한겨레 서포터즈 벗. 마케타니는 착한 쇼핑몰이죠. 마케타니는 저지되어야 합니다. 저는 마켓하니에 부합니다. 다른 데서 쇼핑하는 것은 저지되어야 합니다. 두리번 하면서 상품을 찾다가 보면 하루가 언제 다 가는지 모르겠습니다. 반드시 저지되어야 합니다.